안녕하세요. 콩지뜨개 공장 콩장장 콩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짧은뜨기를 이용한 원통뜨기를 배워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첫 코와 끝 코를 빼뜨기로 연결해서 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렇게 이음매가 전혀 없이 매끄럽게 이어서 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사슬 20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듭을 만들고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해서 사슬 20코를 만들어 줬고요. 자, 이제 원통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단은 짧은뜨기를 쭉 한 단을 떠줍니다. 그래서 20번째 코를 꽉 잡고 기둥코를 세워주신 다음, 20번째 코 뒤쪽에 있는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점선코, 이 아이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와서 동시에 해서 짧은뜨기 한 코가 떠졌고요. 같은 방법으로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여덟, 열아홉. 자, 마지막 코 스물 해서 20코를 떠줬고요. 자,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머리와 꼬리를 연결을 해 주시는데요. 이때 기둥코를 세워서 떠주는 경우에는 이 첫 코에 머리코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줬었죠. 그래서 매 단마다 이렇게 완벽한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서 떠줄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두 번째 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첫 코부터 바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첫 코에 두 번째 단에 첫 코를 바로 떠주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코도 짧은뜨기, 자, 다음 코도 자, 이런 식으로 쭉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단이 끝나고 바로 두 번째 단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의 끝코와 두 번째 단의 첫 코가 빼뜨기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17) 18 19 자, 첫 단의 마지막 코 20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이 끝이 났는데요. 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자, 처음 첫 번째 단의 첫 코에 두 번째 단의 첫 코가 떠준 모습이고요. 여기서부터 1, 2, 3, 4 쭉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떠서 18, 19, 20 해서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뭔가 이 아이들의 단 높이가 이상하죠? 자, 여기 시작 부분에 첫 단은 여기에 있는데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끝단은 오히려 두 번째 단과 나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났더니 한
한 단 위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여기 초코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빙 돌고 났더니 어머나 마지막 끝코는 또 세 번째 단 위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음매가 없이 나선형으로 뜨는 조직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단 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음 세 번째 단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두 번째 단에 초코가 여기였기 때문에 세 번째 단도 여기서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시작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7, 18, 19, 20 뜨고 났더니 역시 세 번째 단의 첫 코와 끝 코가 이렇게 한 단씩 어긋나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선형 뜨기는 계속해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 현상은 지금은 단수가 적기 때문에 표가 심하게 나는 것 같지만 충분한 높이만큼 뜨고 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또 이런 턱이 지는 현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턱이 지는 현상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매 단마다 굳이 코를 20코씩 세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굳이 첫 코와 끝 코를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보이는 모든 코에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때는 일단 첫 코부터 시작을 하는데 굳이 20코를 셀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코수를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보이는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주구장창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마음을 비우시고 자, 이렇게 뜨면서 슬쩍 봤더니 어느새 첫 위치를 자연스럽게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또 첫 스타트 부분을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쓱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높이만큼 무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10단을 떠봤는데요. 마지막 단에서는 뜨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첫 코와 끝 코의 위치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자, 첫 코는 맨 처음 첫 번째 코를 따라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이 아이가 첫 코이고 끝 코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갔다니 첫 단의 마지막 코 여기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 아이가 마지막 코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을 끝낼 때도 여기 끝 코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수를 확인해 보면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한 단 높이만큼 살짝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수를 셀 때는 먼저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각각의 10단이 살짝 어긋난 채로 잘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 턱이 진 마지막 단을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끝을 내면 턱이 진 채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을 뽑아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자,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실 가닥을 뒤쪽으로 뽑아내 주시면 짜잔! 어머나
어느새 직각으로 각이 졌던 아이가 이 빼뜨기에 경사로가 생기면서 초코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른쪽이 살짝 높은 느낌이죠? 자, 이럴 때는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강제로 이렇게 당겨서 높이를 맞춰주시면 짜잔! 어느새 평평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니트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이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실 가닥은 바늘을 껴서 뒤쪽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실 가닥에 매듭을 지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실끝을 정리를 해주시고, 이 마무리 방법은 작품에 따라 살짝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용도에 맞게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돗바늘에 끼워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시작 부분은 실 가닥을 정리할 일이 거의 없는데요. 왜냐면 이 나선형 원통뜨기는 그냥 이대로 위아래가 뻥 뚫린 원통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떠주고 이 상태에서 옆면에 원통뜨기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구니도 그렇고 가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윗부분도 지금 이 아이처럼 이 둘레를 빼뜨기나 기타 등등의 뜨기 방식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를 이용한 원통뜨기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런데 이때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궁금증. 그래,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뭘 사용하라는 거야? 기술만 알려주면 다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테고 대체 언제 어떻게 어느 쪽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인지 그것마저 알려달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장단점은 무엇이며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원통뜨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